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감귤 출하가 시작되자마자 강제 착색된 감귤이 도매시장에 무더기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매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부터 감귤 산업을 혁신한다며 5개년 계획까지 발표했던 제주도는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노지감귤이 공식 출하된 뒤 처음으로 열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 감귤 63톤이 시장에 나왔지만 경매는 조금 뒤 중단됐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던 제주 농협 관계자들이 대부분의 감귤이 강제 착색됐다며 제주의 성과장으로 반송시키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과장님 4분하고 우리 직원 둘하고 내고 7명이 본 거야, 돌아다니면서 다. 어제 올라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가 다 강제 착색됐어. 하지만 경매는 중단된 지 2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감귤을 반송시키는 데 부담을 느낀 경매사들이 제주도청 공무원의 공식적인 반송 요청이 없다며 경매를 재개한 겁니다. 결국 경매 초반 10kg에 25,000원에 거래됐던 감귤값은 강제 착색 의혹이 제기된 뒤 5,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가 좀 긴박한 상황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농협 관계자들하고 그쪽도 파견을 좀 시켰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들 오늘은 우리들이 가고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해당 성과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였지만 강제 착색된 감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지금 하루에 만건씩 하고도 일주일에서 열흘 걸려. 밖에서는 일주일을 더 싸니까 먹고가 많아져. 결국 제주도는 해당 성과장에 주의하라며 1차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강제 착색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과태료는 부과하지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택배 집화장과 공항, 항만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 150kg 이상을 택배로 배송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년에 2천만 명이 넘는 승객이 드나드는 제주국제공항에는 날마다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장거리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폭형 택시기사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앞 택시 승강장. 제주시 동지역을 운행하는 단거리 택시 승강장에는 택시 100여 대가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장거리 승강장에 줄을 선 택시는 10여 대뿐입니다. 장거리 승강장의 택시들이 다른 택시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게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네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되면은 차 빼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서로 이제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공항의 택시 영업을 독점하는 조폭형 택시기사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당한 기사들의 진술과 폭행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3년 전에도 장거리 승강장을 독점하고 폭력을 휘두른 택시기사 2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 승강장 이렇게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네, 외부 파악이 된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분들 상대로 주소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승강장의 택시기사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임이라는 건 친구 모임, 친구 모임, 다 가정의 형제 모임, 모임이나 있는 거예요. 모임은 상관없고. 경찰은 CCTV에 찍힌 가해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바가지 영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 관련 사업비 1조 8천억 원 가운데 15.5%인 2,800억 원만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공약 이행률은 평균 12%였고 인천이 72%, 대구가 51% 순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늘고 있지만 도민들의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세계적인 섬 관광지들이 한자리에 모인 섬 관광 정책 포럼에서도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관광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하이난과 인도네시아 발리 등 세계 섬 관광 지역 11곳의 지방 정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번째를 맞는 섬 관광 정책 포럼. 올해의 화두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관광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섬이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대규모 자본에 의존했던 기존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取得了比过去更好的经济效益，更加深刻地认识到，保护生态环境就是保护生产力，改善生态环境就是发展生产力，在全社会的共同努力下， 관광지로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제도도 소개됐습니다. 무엇보다 1차 산업과 관광을 직접 연결시키는 문제가 지역 소득 창출의 기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Fair pricing on these products should be done by the hoteliers with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Producing of the above-mentioned farm products could be done organically. 공동 마케팅 정책을 위한 실무협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처음으로 사무국 인력 파견도 결정됐습니다. 19년 전 제주에서 시작됐던 섬 관광정책 포럼이 앞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면세점이 올 들어 그제까지 3,67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지난해 실적을 88일 앞당겨 돌파했습니다. JDC는 올해부터 시행된 면세 한도 상향과 구매 연령 제한 폐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올해 매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5천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JDC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에는 6.3%, 재작년에는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해마다 단풍철에 시행되는 설악산 교통통제를 놓고 지역 상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풍의 절정을 앞두고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MBC 강원 영동의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풍 관광객이 몰린 10월의 첫 주말 설악산 진입로.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량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물론 노선버스도 차질을 빚는 등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속초시의 교통대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설악동 상가숙박연합회의 반발 때문입니다. 단풍철 특수에 지역은 없다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설악동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철 특수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인들은 수년째 단풍철 특수가 소공원 일대에만 집중돼 있다며 인위적인 통제 철회와 소공원 주차장 폐쇄, 케이블카 예약 이용권 등 상생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소공원 지역의 어떤 그 관광 상품을 가지고 이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어우러져 간다라면 이런 설악동이 앞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있거든요. 속초시는 당장 한글날 연휴와 단풍 절정 등 계속 탐방객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충돌을 없애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조속히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득이 교통 통제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설악산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생 방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가운데 단풍철 지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 고지대에서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해발 1,700m 이상 고지대인 윗세오름과 용진각 등에서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라산 단풍은 다음 주말 이후에는 차츰 저지대로 이동해 한라산 계곡을 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한 가운데 곳곳에는 안개가 머물고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비양이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16도, 표선 17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섬적도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모레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박성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엘리덴서 10만 원, 제주시 이도이동 박순채 씨가 30만 원, 제주시 4H본부, 제주시 4H연합회, 제주 제1구 4H 동아리, 제주중앙여고 4H 동아리에서 128만 4천 원, 제주시 우도면 윤영유 면장이 10만 원, 유진 주간활동센터 유진 단기 거주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이 2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양 방파제에서 45살 이모 씨가 8m 아래 테트라포트 위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씨는 추락한 지 40여 분 만에 해경과 119에 의해 구조됐는데 해경은 이 씨가 산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 남쪽 268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성산선적 29톤급 연승어선인 대양우가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선박을 서귀포항으로 예인하고 있으며 선장 48살 최모 씨 등 선원 8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 경기 제주 개최 무산에 따른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도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어제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는 제주대학교 경마장 현장을 방문해 현지에서 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